자, 주몽 신화야. 말 그대로 신화, 나라를 건국한 고구려를 건국 신화입니다. 고구려 건국 신화. 음, 설화의 신화, 전설, 민담이 있죠. 그 중에 신화입니다. 자, 신화적, 서사적, 서사적이라는 건 사건,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영웅적인 건 주인공이 영웅입니다.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 건국의 내력, 이 내용으로 나오고요. 난생설화준, 인생난. 자, 알에서 태어난 설화라는 거고 인생나는 사람이 알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신화적인 화소, 화소는 이야기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천송강림, 하늘의 자손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기야, 어릴 때 버려지는. 자, 태양숭배, 태양의 아들이 되죠. 주몽은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하고 천재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응. 자, 천재가 그러니까 손주구나. 천재 아들인 해모수, 해모수에서 주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재가 있고 그 밑에 해모수가 있는데 거기에 유화 부인과의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나죠. 삼대기 구조는 3대에 걸쳐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갔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가보죠. 주몽은 천재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자, 이렇게 쓸까요? 하백의 딸인 유아부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천재는, 하백은 강의 신, 중에 지상에 관련된 신이고요. 여기는 하늘과 천상계와 관련된 신이고,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주몽이 태어난 건 하늘, 천상과 지상의 결합,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고귀한 혈통. 이게 이 전체 구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서 원래는 일대기는 죽을 때까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중요한 말이에요. 고귀한 혈통, 신의 자식이야. 비정상적 출생, 햇빛을 받아 임신해서 알을 낳게 돼. 기이한 출생. 기야, 버려지는 겁니다. 금왕이 그 알을 이상하게 여겨 버리게 만들고요. 하지만 버려졌지만 동물들이 보호하고 감싸줘서 그리고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려지지 않아 다시 유아부한테 갖다 줬을 때 결국 태어나게 되고 비범한 능력 뛰어나고 기골이 뛰어나고 활을 매우 잘 쏜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거고, 자, 어릴 때 이런 버려지는 시련을 겪지만 성장 후에도 시련을 겪습니다. 그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험에 처하니까 결국은 도망치다가 뭐 하게 돼요? 물이 놓여 있을 때, 물이 가로막혔을 때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게 해주고 결국은 장소를 옮겨 고구려라는 나라를 짓고 만들고 고시를 성을 지었다. 자, 실현국복 성공입니다. 건국신화. 자, 건국신화란 무슨 뜻이냐? 건국의 시조, 나라를 세운 왕이 나라를 세우게 된 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 건국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건국 시조를 신격화한다. 안으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집단의 자긍심을 높아 하늘의 자식이라는 뜻을 드러내죠. 자손이라는 거. 부계와 모계의 경우 천재의 아들 해모수, 네,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 하늘과 물의 결합이기도 하고요.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라고 해도 됩니다. 주몽은 천신, 하늘의 신과 수신의 자손으로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고 주몽이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사상, 햇빛을 받아서 네, 햇빛을 받아 태어난 거 천신숭배라고 하지만 태양숭배 사상도 나쁘진 않아요. 자, 천신숭배 사상. 천손이 강림하는 하늘의 자손이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이건 햇빛을 하늘에 의해 태어났다고 보는 거고 알이 있다가 알을 깨트리고 나오잖아. 깨트린다는 건 알이 기존의 질서라면 그걸 깨트리고 나오는 건 새로운 세계가 태어남을 얘기를 한다. 알은 기존의 질서라면 그것을 깨트리는 거. 새로운 세계 탄생. 둥근 모양이라고 해서 뭐 태양의 둥근 모양을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이라고 썼는데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고 여기 햇빛을 받는 것이 태양 숭배 사상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난생설합니다. 자, 알에서 태어났다, 기이하다. 난생설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고 화를 쏴 파리를 명중시키는 탁월한 능력, 죽은 비둘기에게서 에게 물을 뿜어 다시 살리는 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왜냐면 물의 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는 자 대립관계 알을 버리기 위한 금과 앙. 그 다음에 주몽을 능력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던 금화왕의 왕자들 도와주는 관계 버려진 알을 보호했던 여러 짐승들 떠날 때 부하로서 함께 떠난 오이 등 세 사람의 벌 그리고 주몽에게 다리를 만들어줘서 물을 건너게 만들어준 물고기와 자라들 금왕의 아들 대소와 주몽의 능력을 질투하고 유아가 좋은 말을 골라 주몽이 떠나기를 권유해 요 세 명과 함께 물이 있는데 그 물 이름이 개사수 건너지 못해 위기에 처했을 때 얘네가 도와줘서 물을 건넌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 소설 내용 길지 않으니까 읽고 문제 그때그때 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문제를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주몽 씨나 문제를 올리도록 하죠. 야, 여전히 아무도 안 들어와. 진짜 대단하네. 가시리 문제는 나중에 좀 더 풀어주고 창기 파란가일 때도 들어가야지. 주몽 씨나 요점은 있는데 문제 25문제짜리 하나밖에 안 썼네. 주몽 씨나 일단 됐고 나중에 문제 더 드리도록 하죠. 이번에는 주몽 씨나 말고 창기 파란가 들어갑시다.
이게 막 이렇게 옳은 정보를 다 써놨습니다. 주몽시나 주몽시라도 정리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말 많은데 한번 눈으로 쭉 훑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요거 합시다. 학교에서 요 버전으로 배웠어. 느껴금. 해석만 갈게, 일단. 흐느끼며 바라보니 이슬을 밝힌 달이 달밤입니다.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간 언저리에 근처에 모래를 가른 물가에 기랑은 기파랑, 차는 예찬, 기파랑은 화랑 이름. 이 작품에서 기파랑은 기랑으로만 나오던가 랑으로 나옵니다. 기랑의 기파랑의 짖은 모습 이도다 수풀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의 굵직한 내용. 일로 지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시냇가 이름, 시냇물 이름 직역하시면 됩니다. 나리, 냇가의 잿벽에는 자갈에, 시냇가의 자갈돌에 낭이, 기파랑이 살아생전에 지니시던 마음의 갓 끝을 따르고 싶구나. 여기서 또 한 번 껄쩔립니다. 내용. 아의 감탄사 19치한가의 특징. 여기에서 감탄사 기능은 뭐예요? 시상 내지는 정서의 집약 그리고 영탄법. 자식까지 높어 잣나무 가지 높아 눈 스노우가 못 덮을 고깔이요. 고깔 모자 우두머리 여 여기도 영탄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3대어 해석은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보죠. 이 작품 별거 없습니다. 지금 기파랑이 죽고 없는데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감정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냇가에 나왔는데 시냇가 이름이 일오. 나와서 나 혼자 있는데 하늘에 달이 떴어. 달이 흰 구름을 따라 간 근처에 시냇물이 있고 거기에 수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수풀과 이런 데서 뭘 발견합니까? 기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는 왜 있냐? 시냇가에 자갈돌이 있는데 자갈돌에 이 물 전체를
기파랑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 중에 자갈들은 아주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이라도 나는 좋아서 여기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끝을 그 자갈돌에 있는 기파연지는 마음의 끝이 있고 마음의 아주 일부분이 있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혼자 예찬합니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눈도 덮지 못하는 파란색이잖아. 소나무처럼 늘 파랗습니다. 화랑의 최고봉 우두머리여라고 기파랑을 예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파랑을 비유하는 단어, 기파랑을 비유하는 단어가 여기 쭉 읽어볼게요. 좀 이따가. 자, 달, 둥그런, 원만한, 하얗고 빛나는 존재, 기파랑의 인품, 수풀, 기파랑의 인품, 자갈, 기파랑의 인품의 아주 일부. 어쨌든 이것도 기파랑의 인품. 잣나무 가지, 이것도 기파랑의 아주 고매하고 드높은 인품. 물가, 시냇가도 기파랑의 인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상징합니다. 특히 끝에서는 예찬하고 있죠. 그 인품은. 여기서 눈은 뭐예요? 시련과 고난. 이때 흐느끼는 건 죽어서 또 그리워서 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은 향가입니다. 자, 19치 향가. 3단 구성으로 나뉘어요. 5 내용적으로 3, 2로 나누죠. 특히 마지막에 19치 향가는 9에서 10행을 우리가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의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탄사의 기능 여기 얘기했고요. 시상을 지각하는, 정서를 지각하는. 가장 향가는 크게 향가는 크게 4구체, 8구체, 19체가 있는데 이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이란 말 대신 정제된 형식을 띱니다. 그다음 요 19체 향가의 특징은요. 일단 3단 구성이라는 점에서 5, 3, 2의 3단 구성이 향가에서 시조에 뭘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구성으로 그리고 향가의 뭐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첫 음보에 나타나는 감탄사로 나타나는 시조들이 있어요. 이걸로 형식이 계승됐다라고 보는 거지. 스코치 한가는 이 작품 잣나무 가지와 실현과 고난하면은 눈은 서로 대비된다. 마지막에 예찬하면서 끝나고 자 한자의 음과 별도로 채우는 표기 방식 자 향찰로 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갑니다. 이거는 시험제 나오기 어려워요.
뛰어난 상징과 비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잣나무 가지와 흰 눈은 색채 대비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이슬 박힌 달, 이때 달이요. 광명을 비추는 존재로 고매한 인품을 상징합니다. 기파랑에. 대상의 성품을 자연물에 빗대었고요. 아까 소재들 다 똥만이 쳤었죠. 종교적 색채. 충담사는 스님인데 불교적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시적 대상의 추상적 특성. 그게 뭐예요? 인품. 인품은 추상적이죠. 왜?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시각적 심상을 가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이 작품은 독백 형식입니다. 혼잣말하는 거.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요. 잣나무 가지는 고결한 인품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달, 잣나무 가지. 눈은 왜 색채 대비를 보여주죠? 눈의 흰색과 잣나무 가지 푸른색. 색채어는 없지만 그렇다고 색채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색채 이미지는 있어요. 얘는 뭐라? 색채 대비들을 보여준다. 또 이거는 됐고 마음은 기파라는 고매한 인품 그 내면의 마음. 자, 다섯 줄, 세 줄, 두 줄로. 일론의 자갈벌 장소죠. 비유와 상징을 통해 흐느끼며 바라본다는 건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색채 대비 얘기했고 수풀도 기파랑의 모습. 다른 거. 표시. 주로 시각적 이미지. 자, 아야는 뭐? 시상의 집약. 여기서 대립적 시하고 뭐 얘기하는 거야? 눈과 잣나무. 다른 거 됐고. 음, 됐어. 꽃갈은 화랑의 우두머리인 기파랑을 상징하는 단어. 꽃갈을 여기 지금 보면 잣나무 위까지 부분이 꽃갈처럼 보이는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겠지만 머리에 쓰는 꽃갈로 해석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아야라는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 첫 구, 향가의 3단 구조는 시조의 내용상 초중종 3단 구조, 3장의 구조. 아까 얘기했던 거 35, 36은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는 향가의 낙구와 시조의 종장은 다 마찬가지로 5, 3, 2, 그다음에 초장, 중장, 종장에서 여기에 감탄사가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감탄사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집약해 주는 건 맞는데 시상을 전환하는지는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창기파랑가에서는 시상을 전환하진 않아요. 주제를 집약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시적 대상을 나타내는 거, 달, 잣나무, 자갈, 물, 숲을 아까 체크했던 겁니다. 화자 바라보는 대상은 얘네들이고 나머지는 됐고 이거는 이제 향가의 일반적인 특징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설명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창기파란 거는 이 정도로 해보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나갑시다. 가시리. 그럼 이제 이생규장전 하나 넣습니다. 가시리. 가시리는 또 쉬워요. 워낙 유명한 작품에서 본 적 있을 거야. 아이고 허리야. 아무도 안 들어와? 끝까지? 아니 저기 쌤, 제가 있잖아요. 저 고마워. 진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 잠이 안 오네. 목소리도 딱 보니까 잘 듣고 있네. 그럼요. 야, 윤수연은 뭐야? 얘 가연은 뭐야? 전체 톡에. 그래놓고 주물은 안 들어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마 수연이 어머니가 이 주무르 수업 듣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윤수연 이따가 나갔어요, 아까. 들어와 있다가? 네, 왜 나갔지? 지금 도망친 거죠. 자, 가실이는 고려 가요야. 고려 가요인데 고려 가요 특징은 형식적 특징을 보죠. 봉동 우리 설명하면서 했었던 겁니다. 고려 가요는 일반적으로 삼음보, 일반적으로는 332조. 봉동은 그러진 않았죠. 삼음보적인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연체, 분장체, 요 가리키는 말 많아요. 분절체 뭐 이런 식으로 연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후렴구가 있죠. 이 후렴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붙인 거로서 다른 말로 조흥구, 여음이라고도 부르고요. 기능은 뭐였어? 연구군, 전체 작품의 통일성, 안정감, 당연히 운율. 그 다음에 분위기 형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고려가요라는 건 고려시대 때 구전되는데 평민층의 작가로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한글로 기록되는데 그래서 민요적 속성이 있어요. 이 후렴구가 있다는 게 어떤 민요적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음, 여기서 후렴구를 잠깐만 보면 이건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슬퍼하는 노래인데 후렴구가 이거예요. 위 증질가는 감탄사, 증질가는 악기 소리 의성어로 짐작됩니다. 태평성 되래. 살기 좋은 시대. 이상하잖아. 인과 헤어져서 슬픈데.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단어 자체의 의미는 있지. 근데 후렴구를 뺀 얘네들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무시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거는 아마도 이 후렴구는 궁중에서
연, 그래서, 어, 공연, 연주될 때 첨가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해석 오른편 있으니까 편하죠.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나는은 해석 안 됩니다. 여기도 나는 해석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도 나는 해석 안 돼. 자, 삼음보. 그 안에 글자 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 3이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외울 거 없죠. 하나 더. 가시는,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여기도 가실이 있고인데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있고를 생략했다고 본다면 자,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가 A 버리고만 다르죠. B. 그래서 1연의 운율 구조는 또 어떻습니까? B의 운율 구조를 보여줍니다. 별거 없어요. 해석 이미 떠나는 상황입니다. 뭐 원망과 하소연, 허탈감과 슬픔인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할게요. 자, 이별 상황이에요. 여기 이별 상황과 으로 인한 그 슬픔을 드러내고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해석 있으니까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원망의 고조. 원망기가 있습니다. 자, 잡사와 두어리만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 션하면 아니 올쉐라 리을쉐라 뭐뭐 할까 두렵다. 내 진심은 붙잡는 거야. 근데 안 오면 어떡하지? 짜증나서. 서운하면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짜증나? 하도 붙잡아서 짜증나. 이미 주체입니다. 서운하면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서럽지만 임을 보내. 서러운 임이면 이미 서러운 겁니다. 이때 요게 두 가지로 해석돼요. 서로님은 두 가지 해석. 첫 번째 서로님 나를 서럽게 하는 임. 두 번째 희한해. 나와 헤어지는 걸 서러워해 하는 님. 서러움의 주체가 다르죠? 1번의 해석은 뭐예요? 내가 서러운 겁니다. 서러움의 주체. 2번의 해석은 뭐예요? 이미 서러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서러워하는 님은 서럽지만 정도로 해석해요.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뭐뭐 하자마자 돌아서서 오소서. 자, 조건부로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옵나니 이별 수용이에요. 현실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조건부가 있죠. 뭐요? 재회의 소망,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 해서 뭐 읽어보면 되는데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송인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별의 한이 정서가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뭐 이거 별거 없어. 그 정도. 나머지는 됐어요. 문제는 더 올렸으니까 문제도 풀게 되면 풀어보고. 소율아, 여기까지 할까? 오늘? 세 작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네. 음, 다음에 저 이거 다음에 뽑아주세요. 뭐 어떤 거? 필기한 거 아니면 문제랑 그 옳은 필기한 거? 맞는 말 설명 있었던 것 있잖아요. 그 어, 어, 뭐냐? 어. 아, 네, 그러면 아무튼 와서 나한테 얘기해줘. 네, 어, 수요일이요? 수요일 날 와서. 네, 그래, 수고했어. 안녕히 계십시오. 어이.